자, 중화반응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얘들아. 이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통합과학에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단원에서 공부를 했던 역학적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각 잡고 문제를 출제했을 때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과학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좀 다들 아시죠? 퍼즐식. 그 퍼즐식으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과학적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얘들아. 한번 볼게요. 그 중화 반응의 정의 자체는 책에도 있듯이 산이랑 염기가 만나가지고 물이랑 염을 갖다가 만드는 거거든요. 반응식을 갖다가 작성을 해보면은 산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염기가 만났을 때 그 결과물로서 물 분자와 함께 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야.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산이 우리가 이제 뭐 염산 같은 게 있고 염기가 대표적인 게 수산화나트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갖다가 섞으면 이제 물 분자가 생기면서 염화나트륨 염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되느냐? 보통 이제 반응식을 갖다가 꾸릴 때 앞에 거는 뒤에 거랑 만나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앞에 거랑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H와 OH가 만나는 거는 물이 되고 그 다음에 NA와 CL이 만나는 건 NaCl. 참고로 요렇게 뭐 요건 교과 과정은 아니긴 한데 앞 뒤가 뒤바뀌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치환 반응이라고 하긴 해요. 이건 이제 치환 반응의 일종인데 일단 이 염산이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라는 거는 앞서서 공부를 했었고 수산화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게 되면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얘기를 갖다가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요 수용액에다가 얘네를 갖다가 섞게 되면 반응하기 전에는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네 종류의 이온이 녹아 있는 상황일 거야. 그런데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엄청나게 빠르게 만나가지고 반응을 되게 빨리 하거든. 요 두 개가 만나면 이제 뭐가 된다? 물 분자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서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물 분자라고 하는 거는 무슨 결합 물질이죠? 대답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렇지.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그렇게 막 이온이 되는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보시면 수소와 수산화는 이온이었는데 얘네가 이제 만나가지고 물 분자가 되니까 더 이상 이온이 아니게 됐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변화했단 말이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물 분자로 더 이상 이온이 아니게 되었는데 나트륨이랑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상태로 물에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산화하는 반응에서 제가 미리 언급을 드렸긴 했는데 물론 요 밑에도 있어요. 크게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과 참여하는 이온이랑 그렇지 않은 이온, 참여하지 않는 이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때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알자 이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화 반응은 제가 지금 위에서 제시해드린 중화 반응에서의 알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이온 같은 경우에는 구경꾼 이온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요건 밑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야. 자, 얘는 변화가 없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온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은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 등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때 실질적으로 반응을 갖다가 하는 녀석을 보면 수소이온 하나와 수산화이온 하나가 만나가지고 뭐가 생기는 거니 얘들아? 물 분자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반응 개수비가 어떻게 되냐?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만나가지고 한 개가 만나가지고 물 분자가 몇 개 생기는 거지?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 개수비는 되게 간단해요. 수소이온 하나 사라지고 수산화이온 하나 사라지게 되면 물 분자가 하나 생긴다. 물론 이때 뭐 부호는 생략해도 되긴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수소이온 하나와 수산화이온 하나가 만나면 물 분자 두 개 생기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 수학 아니에요. 수학 같으면 1 더하기 1은 귀요미, 뭐라는 거야?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지만 지금 이건 화학이거든. 수산화이온이랑 수산화이온 하나와 하나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된다라는 거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왜 중3 1단원에서 화학 반응식의 의미 해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화학 반응식의 의미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편이긴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까먹고 올라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물이 만들어지는 거는 수소기체 두 개랑 산소기체 하나가 만나가지고 물 분자 두 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뭐 이런 반응이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반응식을 갖다가 봤을 때 우리가 요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들을 뭐라고 부르지? 그렇지, 개수라고 하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화학 반응식을 꾸릴 때 개수비라는 게 존재하죠. 요 앞에 있는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물질, 화살표 기준 뒤에 있는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반응물의 개수와 생성물의 개수를 동시에 이제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개수비라는 말을 쓰잖아. 근데 이 개수비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소진되고 소진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반응이라는 말을 쓸게요. 반응하고 생성되는 물질의 실질적인 개수비드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 수소기체가 2개의 비율 그리고 산소기체가 1개의 비율일 때 물 분자가 2개의 비율로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수소기체가 400개가 있다면 이 400개를 모조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기체의 개수는 200개가 된다라는 얘기고, 이때 수소기체 400개와 산소기체 200개가 만나가지고 생기는 물 분자는 400 더하기 200인 600이 아니라 400개, 200개 소진이 되면은 물 분자가 400개가 생긴다. 요거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거든, 얘들아. 마찬가지로 지금 중화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수소 이온 하나랑 그다음에 수산화이온 하나가 만나가지고 물 분자 하나가 생기잖아. 맞냐? 근데 지금 보통 화학식 앞에 생략되어 있는 숫자는 1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보시고 뭐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수소이온 하나가 소진되고 수산화이온 하나가 소진이 되면 물 분자 몇 개가 생긴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고요. 1개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수소이온이 100개가 있고 수산화이온이 150개가 있어야 되라. 다시 수소이온이 100개가 있고 수산화이온이 150개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생기는 물 분자 수는 100개일까요? 150개일까요? 당연히 100개죠. 왜냐하면 얘 100개와 수산화이온 100개가 만나가지고 물 분자 100개를 형성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수산화이온은 150개 중에 몇 개가 반응했으니까 100개가 반응했으니까 50개가 남아있다. 그리고 수소이온은 모조리 반응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그리고 물 분자의 개수비는 그리고 기회수비는 1대 1대 1이다 라는 거 무조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반응식의 의미까지도 한번 제가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중화반응 모형 그냥 한번 그림으로 보고 갈게 얘들아. 예를 들어가지고 묽은 염산에 이제 수소이온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자. 상관은 없는데 수소이온이 이제 2개가 있고 염화이온이 2개가 있죠. 염화이온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이 2개가 있고 수산화이온이 2개가 있을 때 얘들아 어머나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2개로 공교롭게도 같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물 분자가 몇 개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2개 H2O가 생길 거고 나트륨 이온이나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만나가지고 새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단지 구경만 하는 이온들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이 이렇게 혼합용액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 위에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수소이온의 개수와 그러니까 이제 혼합용액을 만들 산용액과 염기용액이 있을 때 산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개수와 염기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개수가 같다 손치자. 그러면 서로 다른 산과 염기 2개를 갖다가 혼합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용액 같은 경우 새로 만들어진 용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용액 속에 남아있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죠. 그렇지. 그럼 얘들아 요렇게 새로 만들어진 혼합 용액 속에 수소이온도 없고 수산화이온도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용액의 액성이 뭐가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중성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성을 갖다가 약간 좀 강조를 하는 편인데요.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서
새로 이제 혼합 용액이라 그랬나요? 미쳤네요. 다시 할게요. 산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와 염기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서 혼합 용액을 만들 경우에 더 이상 그 어떤 수소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없는 그러한 용액을 우리가 이제 중성 용액이라고 하고, 요럴 때를 우리가 이제 중화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화점. 그 중화점이 뭔 거야, 얘들아? 너무 중요해, 이거.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와 두 이온의 개수가 같아서 산과 염기가 완전히 물 분자로 중화되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중화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뭐라 한다고? 중화점. 자, 그래서 이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지겹지, 그지? 지겹도록 니네가 기억을 해줘야 돼. 중화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들아, 반드시 항상 그 서로 다른 혼합 용액을 만들 때 혼합 용액의 액성이 뭐 반드시 중성일 필요는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 이온의 개수가 500개예요. 너무 많나요? 그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300개인 요런 각기 서로 다른 산 용액과 염기 용액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얘 두 개를 갖다가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물 분자가 몇 개 생기고 물 분자가 300개 생기고요. 이때 잔여 수소 이온이 몇 개다? 200개가 남게 되지. 이렇게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요 화학 반응식의 의미 한 번만 더 제가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화학원에 나오는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양적 관계라고 하는 게 화학원에 있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왜냐하면 화학의 완전 기본적인 얘기거든요. 화학의 완전 기본적인 얘기를 갖다가 통합과학 얘기를 하지 않고 원 과목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식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거든. 제가 짤막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반응식을 보시면 수소이온 한 개와 수산화이온 한 개와 물분자 한 개가 생기는 거지. 수소이온 하나가 반응하고 수산화이온 하나가 반응을 하면 물분자 하나가 생기는 건데, 자, 이때 지금 상황을 갖다가 보시면, 자, 반응하기 이전 단계에 수소이온이 500개가 있고 수산화이온이 300개가 있잖아요. 맞나요? 자, 그런데 반응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반응을 갖다가 하면 뭐가 생깁니까? 그 반응하고 난 결과가 생길 거 아니야. 맞냐? 그런데 사실 보세요. 지금 반응하기 이전 상태를 보시면 반응식에 나와 있는 입자의 개수 비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당연히 없어요. 왜 당연히 없냐면 이 반응 전이라고 하는 건 실험자인 네 맘대로 설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되게 농도가 진한 염산 수용액을 겁나 많이 준비를 해. 그리고 농도가 적당히 진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만 준비를 해. 요거는 준비를 하는 거는 니네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기존의 반응물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설정이 가능한 것이다 보니까 크게 반응식의 개수비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응 전 얘는 개수비하고는 무관하다. 왜? 내가 직접 뭐 하는 거니까, 조작하는 거니까. 이해했어?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응을 갖다가 할 때 이때는 무조건 반응식의 개수비대로 따라간다라는 게 이 화학 반응식의 진짜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보시면 수소이온이 500개가 있고 수산화이온이 300개가 있잖니, 얘들아. 근데 이 상황에서 반응식을 다시 보시면 반응할 물질 두 종류의 개수가 1대1로 똑같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수소이온도 100개가 있을 때 수소이온이 100개가 있을 때 수산화이온도 100개가 있어야 딱 맞는 개수가 반응을 한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봤을 때 지금 수소이온은 500개가 있고 수산화이온은 300개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개수가 작아 보이나요? 그렇죠. 300개가 더 작죠. 왜 그러냐면 이 수산화이온 300개가 소진되기 위해 필요한 수소이온은 1대1 개수비니까 300대 300일 거야. 맞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수소이온이 만약에 뭐 적은 양만큼 있다라고 간주를 해버리면 수소이온이 500개가 반응을 하려면 수산화이온은 500개가 필요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비커 속에 수산화이온은 300개밖에 없잖아.
맞냐?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 자 여러분들 요거는 통합과학 개념은 아닌데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화학을 다룰 때 되게 편해져요.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요렇게 개수가 작은 개수가 작아가지고 그럼 당연히 작은 만큼 물 분자가 생기겠지. 즉 개수가 작다 보니까 이 작은 녀석 때문에 생성물의 입자수가 결정되죠. 즉 생성물의 입자를 한 개를 지어버리지. 이렇게 반응물 중에서 요 화살표 기준은 왼쪽에 있는 거를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중3 때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거야. 그리고 요 앞쪽에 있는 거 화살표의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거야.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 나누고 개수가 작아서 생성물의 개수를 제한하는 반응물을 우리가 한계 반응물이라 그래. 뭐라 부른다고? 한계 반응물. 그리고 이 한계 반응물이 실질적으로 반응하는 입자수를 요 반응식의 개수비만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어쨌든 말이 길어졌는데 수산화이온 300개 중에 300개가 반응을 하면 얘는 당연히 무조건 소진이 되겠죠. 그런데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500개 중에 300개만 반응을 했을 테니까 200개가 남겠지 얘들아. 그리고 원래 물 분자는 지금 비커 속에 없었다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만나가지고 300개가 생김에 따라서 지금 지가 300개가 생겨버린 거죠. 이해하셨나요? 요게 여러분들 뭐 양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긴 해요. 뭐 나중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뭐 화학원 올라가시면 여기에다가 막 엄청난 살들이 많이 붙기 시작할 건데 지금 뭐 그런 걸 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을 꾸리고 이 반응식의 의미가 뭔지는 한 번만 더 리마인드를 시키자. 아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지금 중요한 개념으로서 제가 한계 반응물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했고요. 자 보세요. 수소 이온의 개수가 수산화 이온의 개수보다 많다 보니까 반응하고 나면은 수소 이온이 남아 있죠. 그럼 이 수소 이온이 남아 있는 상태이면 당연히 산성이 될 거야. 맞니? 그래서 수소 이온의 개수가 수산화 이온의 개수보다 많은 상태에서는 혼합 용액이 산성이 되겠지. 그럼 반대로 수소 이온의 개수가 수산화 이온의 개수보다 적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염기성이 되겠지. 맞니? 그리고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각각의 산용액과 염기용액이 같아서 같은 만큼 들어있어가지고 섞었을 때 두 이온도 하나도 안 남고 물 분자만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가 중성이라고 하고 중화점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화점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험에 이 통합과학에서 많이 나온다. 요거를 갖다가 유념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반응 후에 수소이온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요거는 애초에 수소이온의 개수가 수산화이온의 개수보다 많았다라는 것이고요. 반응 후에 수산화이온이 남았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수소이온의 개수보다는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지. 근데 반응을 갖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지 않다. 이건 원래 각각의 수용액에 들어있던 두 이온의 개수가 같았음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이지, 그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수소 이온이 많았어. 그럼 혼합을 하고 나면 용액의 액성이 뭐겠냐? 산성이겠지.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많았어. 그러면 혼합을 하고 나면 용액의 액성이 뭐겠냐? 염기성이겠지. 그 다음에 두 이온의 개수가 같았어. 그럼 혼합을 하고 나면 혼합 용액의 액성이 뭐겠니? 중성이겠지.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니? 되니? 자, 요렇게 일단 혼합 용액의 액성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응? 혼합 용액을 갖다가 봤는데 야 지금 BTB 용액을 넣었을 때 노란색으로 바뀌었대. BTB 용액이 노란색이라는 거는 산성을 의미하는데 혼합 용액이 산성이라는 거는 원래 썩기 이전에 산 용액에 들어있던 수소 이온의 개수가 염기 용액에 들어있던 수산화 이온의 개수보다 많았겠구나 라는 것도 니네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봐. 니네가 학교 선생님 같으면 문제를 어렵게 내려고 해. 그러면 혼합 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를 먼저 주고 혼합 용액의 액성을 물어보는 게 쉽겠니? 아니면 역으로 물어보는 게 더 쉽겠니? 당연히 전자지. 그러다 보니까 진짜 고난도로 문제를 학교생들이 꼬아서 내려면 혼합 용액의 액성을 갖다가 그냥 대놓고 이렇게 이거 산성이다, 중성이다, 염기성이다 이렇게 안 줘요.
뭐를 갖다가 주겠니? 지시약을 섞었더니 얘 색깔이 어떻게 나오더라. 그래 놓고서 니네한테 이제 생각을 할 거리를 주고 니네가 지금 지시약을 제대로 외우고 있나 안 외우고 있나를 갖다가 물어보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메틸오렌지를 섞었는데 빨간색이다. 그럼 메틸오렌지를 섞었는데 빨간색이라는 거는 이건 산성이잖아. 그러면 혼합 용액이 산성이라는 거는 원래 산수용액에 들어있던 산이온의 개수가 염기보다는 많았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념, 요건 제가 시작부터 강조를 좀 드렸던 거죠. 크게 알자 이온과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알자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하는 이온으로서 중화 반응 한정으로는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just sightseeing, 관광이지, spectate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 스펙테이터. 그래서 얘가 영어로 스펙테이터 아이온입니다. 구경만 하니까. 그러니까 알자 이온은 실제 반응에 참여한다. 변화가 있다. 얘는 구경꾼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시작부터 서두에 이제 중화 반응 얘기하면서 염산이랑 수산화나트륨을 갖다가 섞게 되면 물 분자가 생기고 NaCl 생긴다 그랬죠. 물 분자가 생기고 NaCl 생기는데 이때 수소 이온, 염화 이온, 나트륨 이온, 수산화 이온인데 물 분자는 더 이상 이온이 아니라 그랬지. 이온 상태에서 비이온 상태로 변화했죠. 요런 아이들을 우리가 알자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NaCl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요거는 나트륨 이온의 염화 이온이니까 놀랍게도 이거 염화 나트륨이야. 무슨 말이야? 염화 나트륨은 소금이죠. 이온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됐잖아. 이런 애들이 구경꾼 이온이라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미안해요. 자, 일단 요거 먼저 쓰시면 위 반응 한정으로 알자 이온은 수소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구경꾼 이온은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이때 아까 제가 염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염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가끔씩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자면 뭐 염의 정의는 뭐냐면요. 산의 음이온 부분과 염기의 양이온 부분이 만난 것을 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의 음이온이 뭔데? Cl-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염기의 양이온은 여기 한정으로는 뭐 나트륨 이온, 뭐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한정이다. 자, 그런데 얘들아 예외적인 게 있어. 뭔 얘기냐? 예를 들어 산염기 중화 반응을 시켰는데 놀랍게도 구경꾼 이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산 중에 염산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줄 수 있잖아요. H2CO3. 우리가 이거 산 파트에서 했지. H2CO3가 뭡니까? 탄산이죠. 얘를 내가 수산화 칼슘이랑 반응을 시켜요. 그쵸? 이 뭐예요 이거? 석회수 맞냐? 내가 이거 외우라 그랬다 얘들아.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석회수가 수산화 칼슘인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탄산이라고 하는 요 산성 물질을 수산화 칼슘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과 중화 반응을 시키게 되면 자, 이때는 자, 문제가 좀 달라져. 수소 이온이 탄산에 지금 2개가 들어있지. 이런 거를 우리가 이가산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석회수에 수산화 이온이 2개가 들어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가염기라고 말씀드렸지. 그러면 얘가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되면 물론 이거는 통합과학 한정이야. 위에 단계 화학원 가시면은 100% 이온화 안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통합과학을 하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야. 자, 수소 이온 2개가 녹아 나오고 탄산 이온 CO3 2- 하나 녹아 나오겠지.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이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되면 칼슘이가 양이온 물에 녹아 나오면서 수산화 이온 2개가 물에 녹아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탄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은 2개고 수산화 칼슘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도 2개니까 물 분자가 몇 개 생기겠어? 그렇지, 2개가 생기는 거란다. 그리고 자, 앞에 거 뒤에 거 만나고 뒤에 거 앞에 거 만난다 그랬으니까 CaCO3가 생기는데 CaCO3 써놓고 보니까 뭐예요? 탄산, 그렇지, 칼슘이지.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서 봤던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탄산 칼슘이 뭔데? 탄산염 광물로 존재하거나 암석으로 존재하잖아. 이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는 이온이 더 이상 아니죠. 우리 중2 때 배웠어. 이런 걸 뭐라 불러? 그렇지, 앙금이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두 번째 파란색으로 쓴 요 중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요. 중화 반응이 일어남과 동시에 앙금 생성 반응도 일어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요 반응 한정으로는 구경꾼 이온이랄 게 없습니다. 왜? 모든 이온이 싹 다 반응에 참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응이 끝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럼 이 반응에는 뭐만 남겠어요? 맹물만 남겠죠. 증류수만 남겠고 밑에 깔아앉아 있는 탄산칼슘이 보일 거다라는 거지. 그럼 이 반응에서는 이제 알자 이온이 뭐가 돼? 알자 이온이 뭐가 되냐면 수소 이온, 수산화 이온, 그 다음에 칼슘이니까 양이온에 탄산이니까 음이온까지 다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뭐 통합과학 교과에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거를 물어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통합과학이 하도 해가 갈수록 약간 좀 고여가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제가 높아심에는 말씀을 갖다가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정도의 학교면 다른 문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래서 보통 이 알자 이온이랑 구경꾼 이온이 반응마다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근데 구경꾼 이온은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반응에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경꾼 이온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하는 물질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이온이 생기는 반응에서 알자 이온만을 표현한 반응식을 말 그대로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해요. 뭐라 부른다고?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는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만을 나타낸 화학 반응식을 알자 이온 반응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금 제가 썼던 이 파란색 케이스 말고 보편적으로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염산이랑 수산화나트륨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반응에서 수산화나트륨 다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중에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잖아. 그럼 이런 애들은 그냥 쌩 까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이온 하나랑 수산화 이온 하나가 만나면 물 분자 하나 생긴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하고요. 뭐 이따가 얘기는 하겠지만 뭐 소심하게 쓸게요. 얘들아, 이게 물 분자가 생길 때 놀랍게도 열 에너지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요. 이때 중화 반응 때문에 생기는 요 열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중화 반응에 생기는 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중화열이라고 부른다. 요거 이 중화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고1 통합과학 수준에서는요 중화 반응을 갖다가 어렵게 낸다고 치면 뭐 진짜 뭐 그 양적 관계처럼 퍼즐식으로 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게 중화점이 어딘지를 검출하는 거. 그러니까 중화점이 어디냐? 중화점일 때 혼합 용액의 부피가 얼만큼 들어갔으니까 얘네 농도비가 얼마냐 이런 게 좀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아니면 쉽게 나온다고 쳐도 그냥 단순하게 농도 똑같이 준 다음에 중화점 어디니 이러면서 온도 자료를 제시를 많이 해줘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라면 제가 뭔 소리 하는 건지를 모를 테지만 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하시는 친구들이라면 맞아 그게 그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첫 번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 중화열이라고 하는 건 물 분자가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길수록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중화점일 때 생성된 물의 분자수가 제일 많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나중에 이제 뒤에 문제 풀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온도가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알자 이온 반응식까지 얘기를 갖다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얘들아. 이것도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화반응 시험 범위가 들어가면 거의 빠지지 않고 해마다 하나씩은 꼭 출제하는 그런 그래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이 그래프를 갖다가 스스로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책에다가 요 시뮬레이션 돌리자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이런 거야. 내가 20ml 염산 수용액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염산 수용액을 갖다가 준비를 갖다가 하는데 같은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갖다가 조금씩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이때 염산은 내가 애초에 준비를 해놓은 거다 보니까 그 염산 수용액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개수나 염화 이온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죠. 근데 거기다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내가 조금씩 이렇게 막 넣으면서 어떻게 이온수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니네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를 갖다가 직접 그려보기 위해서 제가 이온 개수를 하나 다 따질 거야. 여러분들이 사실요, 제가 이제 현장 수업할 때는 요 표를 갖다가 항상 수업 시간에 다 채우면서, 그 다음에 원래는 이게 또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한번 개수를 갖다가 직접 다 비교 분석해봐라, 표를 채워봐라, 이렇게 제 현강생들한테 되게 숙제를 많이 냈었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싸리 그냥 수업할 때 같이 채워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책에다가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이런 거요. 이런 거야. 지금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20ml 염산 수용액에 염산이 10개 들어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럼 얘들아, 염산은 아직 이온화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가요? 이온화가 아직 안 된 상태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온화가 되면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각각 몇 개씩 나올까요? 쌤 10개니까 5개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요, 얘들아. 요것도 반응식이야. 염화수소라고 하는 요 공유결합 물질이 요렇게 되어 있잖아, 얘들아. 요거는 1단원에서 배웠지, 그지? 요 공유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반응식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 이게 화학의 기초라고. 자, 염산 개수 1, 수소 이온 개수 1, 염화 이온 개수 1이죠. 뭔 소리입니까? 염산이 하나가 있을 때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 하나가 나오고 염화 이온이 하나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10이 5와 5로 쪼개지는 게 아니라 10은 10과 10으로 쪼개진다, 이런 얘기야. 조금 생각해 보죠. HCl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어. 얘가 물에 녹으면, 아이고 너무 작은데 이건? 얘가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 덩어리 하나와 염화 이온 덩어리 하나, 이렇게 나뉘게 되지. 그럼 수소 이온도 버젓이 몇 개야? 한 개야. 염화 이온도 버젓이 몇 개야? 두 개? 한 개야.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요 염산 덩어리를 갖다가 두 덩어리를 준비를 해요. 그럼 염산 덩어리를 두 덩어리를 준비를 하면 얘를 갖다가 물에 녹였을 때 당연히 수소 이온도 몇 개가 생기냐? 두 개가 생기지. 염화 이온도 몇 개가 생기냐? 두 개가 생기지. 이런 기초적인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0ml 염산 수용액에 염산 덩어리가 10개 있다고 치면 처음에 수소 이온이 몇 개 있었을까? 10개 있었겠지. 그리고 염화 이온이 몇 개 있었을까? 10개 있었겠죠. 맞나요? 그리고 지금 초기에는 수산화나트륨을 안 넣었다고 치자. 알겠죠? 초기에는 수산화나트륨을 안 넣었다고 치면, 자, 나트륨 이온 빵개 있을 거고 수산화 이온 빵개 있을 테니 물 분자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 반응물이 없잖아요. 반응물이 한 종류가 없는데 이게 생성물이 나올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물 분자가 얼마야? 0개야. 자, 그리고 얘들아, 이 액성은 어떻게 된다? 지금 염산이었으니까 원래 산성이었겠지. 자, 그리고 이 총이온수, 이거는 뭐랄까요? 문제가 쉽게 나오는 학교라면 총이온수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라면, 진짜 막 수능 느낌의 그런 모의고사 느낌의 약간 좀 퍼즐식 문제를 갖다가 내는 그런 학교라면 총이온수와 옆에 나와 있는 이 전하량 총합 있죠. 이게 너무 여러분들을 쉽게 만들어줄 거야. 문제풀이를 쉽게 만들어줄 거야. 자, 일단 잘 봐. 제가 미리 좀 스포일러를 했으니까 왜 얘가 중요한지는 조금만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중요하다. 자, 반응하기 이전에 수소 이온 10개 있었고 염화 이온 10개 있었죠. 그럼 전체 이온수가 20개일 거야. 맞니? 그리고 얘들아,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온들이 가지는 전하량을 의미하잖아. 그러면 지금 수소 이온이 10개가 있고 염화 이온이 10개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아, 수소 이온은 입자 하나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짜리가 10개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10일 거야. 그 다음에 Cl-는 얘는 입자 하나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10개 있다면 당연히 전하량은 마이너스 10일 거야. 맞니? 그러면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을 갖다가 합치면 전하량 총합은 얼마가 나와요? 0이 나온다고. 되니? 요렇게 하나씩 내가 수산화나트륨을 기존에 있는 수산화나트륨을 기존에 있는 염산 수용액에다가 차근차근 첨가를 했을 때
이온의 개수비, 그리고 생성되는 물 분자의 개수, 그리고 전체 이온수 액성, 그리고 총 전하량의 합, 이런 거를 따져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업 자체는 되게 지루해요. 작업 자체는 되게 지루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한번 작업을 해보고 그래프를 스스로 그려보고 총 전하량은 어떻게 되고 이온수가 어떻게 되고 생기는 물 분자 수가 뭐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거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냥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자, 첫 번째, 수산화나트륨을 한 개를 집어넣어. 그럼 어차피 얘들아,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는 거니까 염산은 그대로 있겠지. 그럼 얘가 하나가 들어가면 당연히 나트륨 이온 하나와 수산화 이온 하나로 이온화가 되겠죠. 자, 그런데 수산화 이온은 곧 누구랑 만날까? 수소 이온과 만나서 반응을 시리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 이온이 하나 다시 수산화 이온이 하나 있으니까 수소 이온 10개 중에 몇 개가 한 개가 반응을 해가지고 9개가 남을 거야. 그러면 생성된 물 분자수는 이때 수산화 이온이 한 개 반응물이기 때문에 몇 개밖에 안 생겨? 한 개밖에 안 생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요, 액성은 여전히 수소 이온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성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총 이온수. 그러니까 이게 좀 보세요. 봐봐. 수소 이온 9개지. 나트륨 이온 1개지. 염화 이온 10개지. 그럼 9 더하기 1 더하기 10은 얼마예요? 그래요. 20이에요. 20이에요. 아시겠어요? 20이야. 자, 그 다음에 총 전하량을 갖다가 보시면 얘 수소 이온 때문에 생기는 전하량 플러스 9에 나트륨 이온 때문에 생기는 전하량 플러스 1에 염화 이온 때문에 생기는 전하량 마이너스 10이니까 풀 9, 풀 1, 빼 10 하시면은 마 10 하시면은 빵이죠. 0이네. 되게 신기하지 않냐? 자, 그 다음에 못 믿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쭉 해볼 거야. 걱정하지 마. 10, 10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 대충 눈치를 좀 챘니? 어차피 염산 덩어리 개수는 안 바뀌어. 왜? 내가 이 실험에서 이 환경에서는 더 이상 염산을 첨가하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염산에 의해서 나오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의 개수는 그냥 무조건 10으로 고정이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뭐 인강생들은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고, 제 교재 가지고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 제 수강생들은요, 직접 다 빈칸 채워 보시고 집에서 그래프 그려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염화 이온도 10, 10, 10, 10, 10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럼 대충 이제 어떻게 NaOH를 넣을지 보이지?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똥덩어리가 왜 나와?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 요렇게 순차적으로 개수를 늘려갈 거거든. 그러면 OH-나 나트륨 이온은 2, 3, 그냥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해줘도,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10, 11, 12. 참 이게 아이패드가 좋더라고요.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개수를 갖다가 순차적으로 늘릴 거야. 됐냐? 자, 그러면 수산화 이온이 2개. 그럼 얘가 여전히 한 개 반응물이니까 모조리 소진이 되고 수소 이온 8개 남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 2개 생겼고, 이때 생성된 물 분자수는 몇 개입니까? 2개지. 그럼 얘들아, 여전히 수소 이온이 남아 있으니까 산성이야. 맞냐? 그리고 총 이온수, 그러니까 총 이온수를 봐봐라. 8 더하기 2 더하기 10이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얘 20개예요. 그리고 전하량 총합 얼마야? 전하량 총합 8, 2, 마10이니까 역시 빵입니다. 보이세요, 얘들아?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총 이온수와 전하량 총합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풀리도록 도와줄 거야. 알겠죠? 한번 보세요, 요 규칙성. 자, 그 다음에 대충 보이지? 이게 약간 좀 고등학교 2학년 수열 같은 느낌이긴 한데 한 3개 정도 보셨으면 규칙성 다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산화 이온이 10개일 때까지는 무조건 수산화 이온이 소진이 되겠네. 왜? 얘가 수소 이온의 개수보다 적으니까 한 개 반응물이니까. 그러면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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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맞니? 그 다음에 수소 이온 같은 경우에는 7, 6, 5, 4,
3, 2, 1, 0 맞죠? 그러면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반응물만큼 생기니까 3, 4, 5, 6, 7, 8, 9, 10이죠. 맞나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들아 여기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요 지점은 우리가 무슨 점이라 부른다? 제가 눈을 강조드렸던 중화점이죠. 맞나요? 그러면 오로지 중화점일 때만 용액의 액성이 뭐게? 그렇지, 중성이야. 그러면 중화점 이전까지는 여전히 수산화 이온이 한 개 반응물이고 이제 반응을 하고 나면 수소 이온이 남을 테니까 산성이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역시나 총 이온수와 전하량 총합을 한번 볼게. NaOH가 3개야. 수소 이온 7개, 나트륨 3개, 염소 10개, 20개지. 안 봐도 이제 다 20개인 거 알겠지, 얘들아? 언제까지? 중화점까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니네가 이 표를 한번 봐봐. 양이온을 보면 수소 이온 하나 줄 때 나트륨 이온 하나 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녹아 들어가면 하나가 이온에서 더 이상 이온이 아니게 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1대1로 막 교환하고 있는 거 알겠어? 그래, 1대1로 막 교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체 이온수에는 변화가 없는 거야. 언제까지? 중화점에 도달을 할 때까지. 그리고 총 전하량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플러스 1이 하나 감소할 때, 수소 이온에 의한 전하량이 하나 감소할 때 나트륨 이온에 의한 전하량이 하나씩 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총 전하량의 합도 무조건 얼마예요? 중화점일 때까지는 0이야. 이렇게 돼. 맞냐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언제부터냐? 바로 수산화나트륨이 염산보다 개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요 시점부터입니다. 얘들아, 이때부턴 더 이상 한 개 반응물이 수산화이온이 아니죠. 그럼 한 개 반응물이 수산화이온이 아니니까 여기서부터는 한 개 반응물은 수소이온이야. 그럼 무조건 누가 소진돼요? 수소이온이 빵개로 소진이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소진이 된 것만큼 수산화이온도 반응을 하고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Righ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생긴 물 분자는 무조건 한 개 반응물만큼일 테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중성을 지난 중화점을 넘어선 채로 계속해서 수산화나트륨을 가하니까 혼합 용액의 액성은 수산화이온으로 인해 가지고 염기성이 되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총 이온수를 잘 보셔야 돼.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돼. 총 이온수. 잘 봐. 지금 총 이온수를 갖다가 보면 중화점을 갖다가 넘기니까 이때부터는 보시면은 OH 마이너스 1개, 나트륨 플러스 11개, 염화이온 10개니까 1 더하기 11 더하기 10 하시면 22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12 더하기 10 하시면 몇 개예요? 24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중화점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총 이온수가 어때요? 같아요. 중화점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전체 이온수가 같다가 중화점에 도달을 하고 나서 액성이 바뀌면서부터 총 이온수가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하는 이런 패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하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1 마이너스 10이니까 0이지. 마이너스 2 플러스 12 마이너스 10이니까 그냥 다 0이야. 자, 얘들아, 이거 전하량 총합 있지? 자, 일반화시킨다. 집중해.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다 맞춰드리게끔 도와드리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자,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무조건 총전하량은 총합은 빵입니다. 빵이에요. 이건 중화 반응에서도 마찬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에서 음이온을 가정해서 산화환원 반응에서도 음이온을 포함시킨다면 무조건 총 전하량의 합은 0입니다. 자, 얘들아, 이거 제가 산화환원 반응할 때 요 얘기 해드렸거든. 전하량
보존 법칙. 자, 얘들아, 전하량 보존 법칙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반응 전 후로 총 전하량의 합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거든요. 다시, 반응 전후로 총 전하량의 합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요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고, 또 감소한 전하량은 증가한 전하량과 크기가 같다. 감소한 전하량 이꼴 증가한 전하량 크기가 같다. 요것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항상 보존 법칙 레파토리가 그래요. 어떤 사건을 갖다가 줘놓고선 그 사건을 앞뒤로 했을 때 특정 물리량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합이 변하지 않기 위해선 뭔가 특정 물리량이 감소한 만큼 다른 곳에서 그 물리량만큼이 증가해야 된다. 요 레파토리라고. 근데 한번 생각해봐봐, 얘들아. 지금 요거는 염산이라고 하는 수용액에 내가 점차적으로 NaOH를 가하는 상황이지. 맞냐? 그런데 니네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식을 요렇게 썼잖아요. 물론 이 염산이라고 하는 건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될 거고,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도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걸로 이온화가 된다고요. 그런데 이온화가 되기 이전 상황을 한번 보자고, 얘들아. 이온화가 되기 이전 상황을 봤을 때 얘네는 그냥 화합물이지. 맞니? 화합물이잖아. 순물질이잖아.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1단원에서부터 강조했어요. 순물질의 전하량은 얼마야? 그냥 0이야. 됐어? 얘들아, 애초에 순물질의 전하량은 그냥 0이라고. 그러면 염산도 순물질이고 NaOH도 순물질인데 얘네가 물에 녹아봤자 전하량의 총합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도 원래 전하 총합이 없었고 얘도 원래 전하 총합이 0이었는데 0에다가 0을 더해봤자 전하량이 생기겠냐 이 말이지. 안 생긴다고. 그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건 중화반응을 다시 그 어떤 중화반응 문제가 나와도 비커 속에 있는 모든 이온의 전하량을 다 합했을 때 무조건 0이라고. 왜? 걔네가 이온화가 되기 이전에 순물질이고 전체 전하량 총합이 0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온화가 되더라도 전하량을 다 합하면 0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전하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됐어. 자, 그 다음에 총 이온수. 자, 요거는 그냥 별표 내가 하나만 칠게요. 얘는 니네가 패턴을 잘 파악해야 돼. 지금 중화점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개수가 20개로 똑같죠? 맞나요? 그러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전체 이온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니네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따가 고난도 문제를 갖다가 풀 건데요. 이 고난도 문제를 갖다가 풀 때 제가 이 전체 이온수를 어떻게 써먹는지를 지금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얘가 왜 중요한지 지금은 얘기 안 할 거야. 어차피 얘기를 해봤자 니네가 문제를 안 풀면 못 알아들을 테니까 지금은 얘기를 안 할 거고, 이따가 뒤에 고난도 문제를 병행해 가면서 왜 전체 이온 숫자가 중요한지를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표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자, Y축을 이온수라고 하고 X축을 가한 NaOH의 부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원래 지금 HCl은 고정되어 있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갖다가 일정량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그 일정량의 염산 수용액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계속 떨어뜨리는 상황이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애초에 준비되어 있던 녀석은 내가 양변화를 안 줄 거라서 얘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그냥 우리끼리 표현을 합시다.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염산에 누구를 첨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NaOH를 첨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정된 건 염산이고 NaOH는 첨가된다고 치자. 그럼 얘 원래 몇 개 있었니? 그렇지. 수소이온 10개 있었고 염화이온 10개 있었죠. 그런데 지금 수소이온 같은 경우에는 알짜배기야? 아니면 구경꾼이야? 그래, 알짜야. 근데 염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구경꾼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아 미안해요. 그럼 얘들아 한번 봐봐. 염화이온이 10개인데 얘는 구경꾼이지.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염산을 첨가하지 않을 거지. 그러면 그 아무리 내가 이 수산화 나트륨을 갖다가 떨어뜨린다고 해도 염화이온의 개수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일정하게 유지가 쭉 하고 되는 거예요. 요게 염화이온이야. 자,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내가 NaOH를 갖다가 첨가를 하면 할수록 지금 표를 봐. 19876543210000 이렇게 되지. 맞냐? 그래서 올라와서 수소이온은 처음에 염화이온과 같은 개수만큼이 있었다가 얘가 NaOH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개수가 점차적으로 어떻게 된다? 준다. 그리고 특정 시점 이후로는 강한 OH가 충분히 양이 많아지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개수는 0개로 유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나트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을 볼 차례야. 맞니? 근데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얘도 역시나 뭡니까? 구경꾼이죠. 근데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알짜배기지. 그럼 얘들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내가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개수가 정비례해서 늘어나겠지. NaOH 10개를 넣으면 나트륨 이온도 10개고 NaOH 5개를 넣으면 나트륨 이온도 5개였잖아요. 표 보세요. 이게 0, 1, 2, 3, 4, 5, 6, 7, 8, 9, 10이잖아요. 그런가요? 보세요. 그러면 그래프를 갖다가 니네가 좀 정교하게 그릴 필요가 있다. 이 유형은. 알겠지? 자, 수소이온. 수소이온이 딱 소진이 됐을 때 나트륨 이온의 개수가 염화이온의 개수와 딱 같죠. 여러분들 책에 표 한번 보세요. 요 인강상들을 위해 가지고 표 보시면, 자, 수소이온이 소진이 됐을 때 나트륨 이온 10개고 염화이온 10개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지? 얘가 나트륨 이온이다. 빨간 라인이 수소이온이다. 자,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중화점일 때까지는 계속 0개였다가 중화점을 벗어난 이후부터 하나, 두 개, 세 개씩 늘어나기 시작하지. 맞니? 그래서 OH-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지금 보세요. 지금 요 점, 니네가 이 그래프를 갖다가 봤을 때 어디를 주목해야 되겠냐? 딱 뭔가 느낌이 와요? 여기입니다. 소위 수학에서 얘기하는 변곡점이거든. 이 변곡점인데 얘들아,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그 어떤 중화반응 그래프가 나오건 구경꾼 이온 같은 거를 제외한 그래프라면 무조건 변곡점이 중화점이야. 다시, 중화반응 관련 문제에서 그래프를 갖다가 제시를 해줬을 때 그 어떤 문제가 나오건 그 어떤 그래프가 나오건 구경꾼 이온 뭐 이런 거 제외하면 변곡점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 변곡점이 중화점이라고. 지금 봐봐봐. 여기 딱 꺾이는 점을 갖다가 보니까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동시에 빵개가 되지. 그러니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의 개수라고 쳤을 때 얘 0,0이잖아. 그럼 뭔 얘긴데? 둘 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둘 다 없는 거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중화점이라고 불렀다 이 얘기야. 알겠지 얘들아? 무조건 중화반응 관련 문제에서 변곡점이 나오면 그냥 거긴 뭐라고 해야 CL이고 막 중화점이야. 다시, 변곡점이 나오면 그냥 뭐라고 CL이 막 중화점이라고. 알겠지? 요 표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 근데 얘들아 물어볼게. 안 끝났어요. 계속 가. 자, 이 그래프를 단수 남기 하면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해봐. 됐으면 물어봤겠냐고.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자, 첫 번째 그래프를 암기하면 안 되는 이유, 가한 산과 염기의 종류를 다르게 할 수 있죠. 아니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염산 말고요, 염산 지겨우니까 질산을 갖다가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염기로요 맨날 첫날 쉐리고 막 수산화 나트륨 넣는 거 재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잠깐만 뭐를 갖다가 넣을까. 그래, 암모니아 같은 거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어. 그럼 봐, 질산 같은 경우는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 하나랑 질산 이온 하나 나오잖아.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물에 녹으면 암모늄 이온 하나랑 그 다음에 염화 이온 하나, 아이고 미쳤는 것 같다, 수산화 이온 하나 나오잖아. 그러니까 산 염기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온의 종류와 개형을 같이 뭐 1대1 매칭시켜가지고 외우는 건 소위 얘기하는 신짓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고정되고 누가 첨가되는지가 바뀔 수 있죠. 뭔 얘기냐? 봐봐. 지금은 염산을 고정시킨 채로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수산화나트륨을 고정을 시킨 채로 염산을 첨가할 수도 있지. 맞니? 그렇게 되면 아예 자 다시 수산화나트륨을 고정을 시켰어요. 그럼 이때 이 CL이 뭐가 돼?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따가 감소하는 얘가 뭐가 돼요? OH-가 되겠죠. 넣는 족족 올라가는 얘가 뭐가 돼? 염화이온이 될 거고, 없다가 생기는 게 수소이온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좀 심한 말 할 뻔했네. 미안. 공부를 그따위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할게요. 뭐 어쩌려고. 이러니까 유튜브 하지. 괜히 단순 암기 하시면 안 돼. 망한다고. 그래서 암기를 할 거면 이렇게 암기를 합시다. 어떻게? 자, 일자로 일정한 거 있지. 얘는 고정된 구경꾼 이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 제가 선홍색으로 표시한 요 개형은 고정된 구경꾼 이온인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다가 사라지는 거. 얘는 사라진다라는 거는 변화를 한다는 거잖아. 이거는 고정된 알자 이온입니다. 다시 뭐라고? 고정된 알자 이온인 거야. 되니? 자, 그 다음에 넣는 쪽쪽 증가하는 거 있죠. 이 녹색 선. 얘는요, 첨가되는 구경꾼인 거야. 됐어? 다시 넣는 족족 좋아라 하면서 증가하는 건 첨가된 구경꾼이라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가 없다 있으니까 하는 요 파란색 선 있지? 네가 있다 없으니까 빨간색 선은 고정 알자야. 근데 네가 없다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얘는 첨가되는 알자인 거야. 됐어? 그러니까 차라리 기억을 할 거면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자, 근데 요 그래프는요, 지금 우리가 염산에다가 NaOH를 첨가한 거죠. 자, 얘들아, 이때 염산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이 몇 개가 되니? 염산은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이 한 개 나오잖아요. 한 덩어리 한 개 나오잖아. 우리가 이런 거를 몇 가산이라고 불러? 그렇지, 일가산이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른다고? 일가산. 그리고 NaOH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소하나 이온이 몇 개 나와요? 역시 한 개 나오죠. 몇 가산, 다시 몇 가염기? 일가염기야. 즉 우리가 방금 공부한 건 뭐냐면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만나는 상황을 공부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뭘 공부했다고?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만나는 상황을 공부를 하는 거야. 쌤, 왜? 아니 그러면요, 일가산이랑 일가염기가 있고요, 이가산이랑 이가염기가 있고요, 삼가산이랑 삼가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난리 났네요. 총 9가지인 건가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 둘 셋 셋이잖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9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한데 그렇게 안 냅니다. 일단 삼가산은 안 내요. 삼가는 안 내, 얘들아. 알겠지? 그러니까 산염기를 갖다가 와 이러노 이거. 산염기를 갖다가 지우고 고정, 첨가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산이건 염기건 고정시킨 게 일가야. 근데 우리가 뭘 공부한 거냐 지금? 일가 고정 물질에다가 첨가된 물질, 첨가시키는 물질을 일가를 집어넣는 경우만 본 거예요. 그럼 모두 가능해. 이가를 고정시킨 채로 일가를 집어넣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일가를 고정시킨 채로 이가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가를 고정시킨 채로 이가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가지까지는 아니야. 4가지 정도가 나와. 근데 얘들아, 1가 집어넣는 거는 사실 그렇게 안 어렵거든. 문제는 이제 2가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 얘가 약간 킹받습니다. 얘가 살짝 좀 킹받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얘 같은 경우에는 통과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주제가 아니거든요. 요건 이제 내년 가시면 화학원에 되게 많이 나와. 엄청 고난도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제 엮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우리가 1가 혹은 2가에다가 2가를 첨가하는 거는 안 할 거야. 그냥 단순하게 1가에다가 1가를 첨가하는 것만 볼 거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1가에다가 1가를 첨가했을 때 그래프 개형이 지금 아래와 같이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온까지 하나하나 1대1 매칭시켜서 외우시면 안 된다. 어떻게 외워야 된다? 외울 거면 이렇게 외워라. 일자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는 고정구경꾼. 그 다음에 네가 있다 없으니까 안 보이네. 네가 있다 없으니까 있다 없는 거는 고정 첨가. 뭐라는 거야? 고정 알자. 그 다음에 너는 족족 좋다고 올라가는 거는 첨가 구경꾼. 그 다음에 네가 없다 있으니까 하는 거는 첨가 알자. 요거를 유념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가산이랑 일가염기 또는 일가 물질에다가 일가 물질을 첨가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일가 물질에다가 이가를 갖다가 첨가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어요. 약간 좀 특이 케이스로 이제 화학원이랑 같이 좀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요거는 통합과학 그리고 이제 고난도 문제죠. 고난도 통합과학이랑 그 다음에 화학원과 같이 한번 좀 연관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건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중화점 알아내는 방법. 또 하트까지 붙여놨다. 쌤 또 하트도 좋아한다. 약간 하트 뿅 이거 좋아하는데, 얘들아 지금 니네가 계속 뭔 얘기를 했냐면, 아까도 1가에다가 1가를 첨가하는 상황에서 20ml 염산에 10개 들어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니네가 이 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재정립할 때가 됐어요. 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재정립할 때가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물어볼게. 이 중화점이라는 게 수소이온의 땡땡과 수산화이온의 땡땡이 같은 건데, 자 이때 이 땡땡은 개수일까요? 부피일까요? 농도일까요? 개수입니다. 개수예요. 정의가 입자의 개수가 같은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한다고. 다시, 입자의 개수가 같은 지점을 뭐라고 부른다?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야. 되니?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염산이 0.1리터가 있고요. 수산화나트륨도 0.1리터가 있어요. 그러면 요 두 용액을 까면 중화점일까요? 아닙니다. 얘들아, 염산 0.1리터에 얘가 100개 들어있고 NaOH 0.1리터에는 얘가 200덩어리가 들어있어. 그러면 당연히 중화점이 아니죠. 단순하게 부피만 같다고 해가지고 중화점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HCl 자, 이 농도를 보통은 이제 우리가 10%, 아직 정확한 농도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를 할게. HCl 10%랑 NaOH 10%. 물론 퍼센트 농도 이제 안 쓸 거예요. 근데 니네가 지금 정확한 농도 정의를 안 배웠잖아요. 나한테 그냥 대유물로 쓰는 거야. 요 두 개를 섞는다고 같을까요? 일단 아닙니다. 왜? 아니 얘가 뭐 1000리터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뭐 되게 극단적인 거긴 해. 얘가 뭐 1ml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피가 같다고 해서, 그리고 농도가 같다고 해서 두 용액을 섞었을 때 중화점에 도달한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이온의 개수, 정확하게는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만을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한다. 그럼 얘들아, 지금 대충 이제
좀 똑똑한 학생들이라면 내가 농도에 대한 개념을 그리고 농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정의할 거다라는 게 눈치를 챘을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는 중화 반응에서의 농도는 결코 퍼센트 농도로 쓰시면 안 되고요. 결코 퍼센트 농도가 아니에요, 얘들아. 이게 사실 화원에 있는 몰 농도에서 따온 건데요. 고1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몰에 대한 언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농도라고 해서 용액의 부피에 어떤 용액의 부피가 있을 때 그 용액 부피에 들어있는 전체 입자의 개수라고 정의를 하게 돼요. 이게 내년에 이제 화학원 가시면 개수 대신에 여기에 몰수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요걸 이제 우리가 몰 농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몰 농도라고 하는데, 그 몰 농도를 우리가 지금 못 쓴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농도는 부피분의 개수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되게 직관적이지. 얘들아, 농도라는 게 애초에 진학이잖아요. 그지? 그럼 그 진한 정도는 당연히 용액의 부피가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에 입자가 많고 적은 거를 우리가 진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 이걸 이제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쉽죠? 그래서 새로 여러분들이 농도의 개념을 재정립하셔야 돼요.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요 살짝 위에 쓸까? 미안해요. 농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에 대한 입자의 개수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떠한 입자의 개수를 세고자 하면 그 입자의 개수는 그 입자가 들어있는 용액의 농도에다가 뭐를 곱해야 된다? 그렇지, 부피를 곱해야 된다. 연습 하나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염산 수용액 100ml이 있어. 여기에 HCl이 얘가 100덩어리가 있대. 100개가 있대. HCl이 100개가 있대, 얘들아. 알겠니? 그러면 같은 용액인데 1리터 있을 때 HCl 입자가 몇 개 있을까?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럼 봐봐. 결국은 보세요. 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공식을 외우기만 하는데 그러지 마, 제발. 봐봐. 이거 분수지. 맞니? 분수가 뭐예요? 분수에 맞게 살라? 아, 그거 아니고 분수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은 비율이지. 그럼 니네가 이거 어떻게, 이 농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느껴야 돼? 부피와 입자수의 비율. 다시, 부피와 입자수의 비율,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무턱대고 쌤, 진짜 답답하다니까. 봐봐, 공식 그대로 외우는 친구들, 좋아 외워. 100ml 분의 100개요 쌤, 이게 농도예요. 그러면 1개 per ml네요. 그렇죠. 근데 개수는요, 도로 개수는요, 농도 곱하기 부피라고 윤수과학이 얘기했네요.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1개 per ml이요. 그게 1리터인데, 근데 1리터는 몇 ml니까 1000ml니까 날라가고, 쌤 1000개요. 이러지 좀 말자고. 얘들아, 시간 낭비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봐봐. 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만, 농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개수지, 입자수지. 그러니까 부피와 입자수의 비율이라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이 부피당 개수 100개당 100ml. 야, 생각해봐. 야, 너무 좀 심했나? 야라는 말? 미안해요. 상처받지 마세요. 100ml당 100개면 1ml당 1개겠지. 그리고 1000ml당 1000개겠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가시라고요. 제발 좀 공식 생각하지 마시고 의미를 음미하라고. 되게 좀 힙한데, 의미를 음미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농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산염기에서의 농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부피와 개수의 비율. 산 수용액의 부피와 그 수용액에 들어있는 산 입자의 개수 비율이라고. 알겠니? 한번 연습해볼까? 고난도 문제 항상 이렇게 나와요. HCl 수용액이 있어. 여기에 20ml 있을 때 양이온의 수가 4N개래요. 좀 자기적이다. 5N개래요. 됐나요? 그러면
30ml일 때와 40ml일 때는 몇 N개씩 있을까? 잘 봐. 얘들아, 이거를 준 이유가 뭘까? 농도를 준 거지. 여기 HCl 수용액의 양이온은 수소이온밖에 없지. 근데 어차피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소이온의 개수와 염산 수용액의 개수는 똑같죠. 염산 덩어리 개수는 똑같지. 왜? 염산이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온 하나 내놓거든. 얘 하나당 얘 하나니까 개수가 똑같잖아. 이게 반응식의 의미라고 내가 누누이 강조한다. 그럼 봐. 결국은 양이온의 수, 수소이온의 수와 염산 덩어리의 숫자는 같죠. 물론 일가 물질 한정이다. 알겠지? 쌤 자꾸 일가 하시는데 그 이가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좀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봐봐. 농도라는 건 부피와 개수의 비율이라고. 그러면 20ml 있을 때 5N개면 30ml 있을 때는 6N개겠지. 그리고 맞나? 아닌 것 같네. 다시 20ml 산수가 딸리네요. 미안해요. 20ml 있을 때 5N개면 30ml 있을 땐 7.5N개 있겠지. 그리고 40ml 있을 때는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입자수도 2배가 됐겠죠. 이렇게 한 번에 가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방금 니네가 이제 뭐 니네는 아니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 쌤 왜? 이가면 어떻게 하는데요? 이가면 H2SO4면 어떻게 할 건데? H2SO4 수용액에 양이온수라고 나와 있다. 치자. 그럼 얘 20ml 있을 때 양이온수가 20N이래. 물어볼게. 이 양이온은 수소이온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봐. 황산은 몇 가산이야? 2가산이지. 얘는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 몇 개 내나? 2개 내놓잖아. 이게 1가와 2가의 차이예요. 1가는 덩어리 개수랑 수소이온 숫자가 똑같은데 2가는 덩어리 개수 곱하기 2를 해야지 수소이온의 개수가 나오잖아. 맞냐? 그래서 황산은 수소이온이 몇 개가 나온다? 2개가 나온다. 그러면 양이온수가 2개, 20N이라는 거는 H2SO4는 몇 N이다? 10N개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반치 해줘야 된다고요. 이게 1가와 2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가가 시험 문제 나왔으면 그 문제가 기본적으로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보통 2가는 잘 안 내. 통합과학에선.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양산 지역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네가 통합과학이 썩어가고 있다 보니까 막 고인물을 넘어가지고 썩다 보니까 막 2가를 심심치 않게 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가 다루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알겠죠? 자, 보통 그리고 이제 농도를 갖다가 기호로 쓰면 M 이렇게 많이 쓰고 부피는 볼륨 N, V, 그 다음에 개수는 N. 그래서 개수 N은 농도 M 곱하기 V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중화점의 정의는 뭐지?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거든. 다시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거야. 근데 이 수소 이온의 개수는 만약에 1가 수용액인 HA에서 왔다라면 이 HA의 개수와 같겠죠. 근데 결국은 이 HA의 개수는 HA 수용액의 농도에서 그 수용액의 부피를 곱한 값과 같겠지. 맞니?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개수는 말 그대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1가 염기 BOH에서 왔다고 치면 이 BOH의 개수와 OH-의 개수가 같겠죠. 그러니까 이 BOH 수용액의 농도와 BOH 수용액의 부피를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쌤 지금 1가만 하셨네. 2가 다른 나라자니까 알겠지? 오케이. 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예를 들어서 염산 수용액 10ml랑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20ml를 섞었더니 중화점이래. 다시 HCl 10ml랑 NaOH 20ml를 섞었을 때가 중화점이래. 그럼 보세요. 중화점은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은데 다시 그쵸. 근데 수소 이온 염산에서 기인했고 수산화 이온 수산화 나트륨 1가에서 기인했으니까 어차피 덩어리 숫자나 이온의 개수는 같죠. 여기서 말하는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알자 이온 얘기하는 거다. 구경군 제외하고. 그러면 얘는 염산 농도 곱하기 염산의 부피는 수산화 나트륨의 농도 곱하기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잖아. 즉 곱이 일정하면 요 두 변수는 무슨 비례? 반비례죠. 무슨 말이에요? 부피비가 1대 2면 농도비는 2대 1이다 이런 뜻이다. 뭔 말이고? 중화점이 되기 위해 가지고 염산은 수산화 나트륨의 절반만 있으면 돼. 왜? 진하니까 그만큼. 야가 진하니까 부피가 그만큼 적게 있어도 되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됐어? 요게 이제 중화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점과 온도 있죠. 이거는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별표 3개 합격.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제 우리가 중화점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화점이 이제 뭐냐면은 수소 이온의 개수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같아지는 지점이야. 근데 내가 이 중화점을 갖다가 알고 싶어. 그럼 이 중화점을 갖다가 판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지. 판별법. 약간 좀 수학의 2차 방정식 판별식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 중화점의 판별법 2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가 온도고요. 두 번째가 뭐냐? 전류색입니다. 얘들아 한번 물어볼게. 이 온도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응용하는 걸까요? 제가 아까 중화 반응에서 물 분자가 생기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열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얘는 중화열을 이용하는 거야. 중화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 보통은 이 온도를 많이 물어보고 전류의 세기는 요즘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합니다. 일단 나중에 언급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중화열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데 그 사례를 갖다가 한 번씩 봅시다. 자, 첫 번째 농도가 같은 용액들의 중화점 판별법입니다. 봐봐. 일단 농도가 같대. 여러분들이 중화반응 시험지를 풀 때 가장 많이 맞닥뜨릴 상황이에요. 별로 난이도가 안 높아요. 그럼 얘들아, 나 물어볼게. 농도가 같다면 산수용액의 농도와 염기수용액의 농도를 몇 대 몇으로 두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제일 쉬울까? 그렇죠. 1대1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1대1은 비율이기도 하지만 그냥 실제 농도값을 1대1로 잡아도 돼. 왜냐하면 임의의 그 개수를 제시하지 않는 한 그 수용액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느그맴이거든. 느그맘이라고. 그러니까 봐. 농도는 부피분의 개수인데 내가 얘를 1로 삼아버리는 순간 개수와 부피가 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뭐고 계산하기가 쉬워진다 이 말이다. 그럼 봐봐라. 염산 수용액이 2ml 있어. 내가 농도 1이라 그랬지. 그럼 이 2ml에 들어있는 HCl 덩어리가 2개겠지. HCl이 2개면 물에 녹아 나오는 수소 이온 몇 개인데? 2개겠지. 염화 이온 몇 개 나오는데? 2개 나오겠지. NaOH도 염산과 농도가 같으니까 농도가 1일 거 아니야. 그럼 NaOH 10ml에 들어있는 개수는 10개겠지. 그럼 NaOH 10개가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되면 나트륨 이온 몇 개가 나와요? 10개가 나오고 수산화 이온 몇 개가 나옵니까? 10개가 나오겠죠. 그럼 보세요. 둘 중에 누가 한 개 반응물이지? 얘가 한 개 반응물이지. 그럼 수소이온 소진되고 수산화이온 8개 남고 이때 물 분자 몇 개 생겨? 2개 생기겠죠. 맞나요? 자 그럼 얘들아 이때 수산화이온이 남았어. 그럼 BTB 용액은 무슨 색이겠어요? 염기성이니까 당연히 파란색일 거야. 맞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염산이 4ml이고 수산화 나트륨이 8ml야. 그러면 염산은 4덩어리가 있을 거니까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면 수소이온 4개, 염화이온 4개. 그 다음에 NaOH 8ml에 들어있는 개수를 우리가 8로 잡으면 나트륨 이온 8개, 수산화 이온 8개지. 그럼 역시나 이 상황에도 아직까지는 한 개 반응물이 한 종류밖에 없어. 수소이온밖에 없어. 얘 0, 얘 4 되겠죠. 그런가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때 물 분자 몇 개 생겼습니까? 4개 생겼겠지. 그리고 여전히 수소 이온이 아니라 수산화 이온이 남아 있는 상태인 만큼 용액의 액성은 염기가 될 것이고 BTB 용액은 파란색으로 유지가 되고 있을 거야. 맞냐? 자, 그다음에 C 보세요. 농도 같은데 부피가 같네. 여기가 중화점이지 그러면. 왜? 농도가 같고 부피가 같으면 개수도 같으니까요. 자, 보세요. 수소 이온 6개, 염화 이온 6개, 수산나트륨 6개니까 나트륨 6개, 수산화 이온 6개겠지. 둘 다 한 개 반응물이네. 다 사라지겠네. 물 분자 몇 개 생긴다? 6개 생긴다.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중성일 테고 중성일 때 BTB는 초록이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중화점을 벗어났겠네. 자, 염산이 8개 있으니까 수소이온 8개에 염화이온 8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4개 있을 거고 OH-도 4개 있겠지. 자, 이번에는 한 개 반응물이 누구다? OH-니까 얘 소진되고 얘 4개 남지. 얘들아 봐봐. 그러면 지금 D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물 분자는 4개 생겼지. 수소이온이 남았으니까 액성은 산이 될 거고 BTB는 노랑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를 보시면 수소이온 몇 개? 10개, 염화이온 몇 개? 10개, 나트륨이온 몇 개? 2개, 수산화이온 몇 개? 2개 이렇게 되지. 그러면 한 개 반응물은 수산화이온이니까 빵개 남고 수소이온 8개 남고 그러면은 자 이때 물 분자가 몇 개 생겼어요? 2개. 그리고 수소이온 남아있으니까 노랑에다가 산이겠죠. 봐봐 얘들아, 중화점일 때가 온도가 제일 크죠. 요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화 반응에서 그 어떤 종류의 그래프가 나오든지 간에 변곡점이 나오면 여기가 무조건 중화점이라 그랬죠. 어머나, 온도 그래프가 나왔는데도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에요. 여기가 뭐라고? 중화점이라고 얘들아. 그냥 변곡점 중화점. 변곡점 중화점. 되니? 변곡점 중화점. 온도 용액 그래프에서도 역시나 변곡점이 중화점이었습니다. 이 왜 이래요? 왜 온도가 제일 높겠어? 당연하지. 생성된 물 분자 수가 어떠니까? 물 분자 수가 가장 많으니까. 다시 생성된 물 분자 수가 어떠니까? 가장 많으니까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얘들아. 요까지 해야 돼.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이온까지 보고 니네가 뭔가 하나를 더 깨달아야 돼. 잘 들어. 기본적으로 HCl과 NaOH를 쓱까면 구경꾼 이온은 반응을 안 하죠. 구경꾼 이온이 반응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혼합을 하기만 하면 구경꾼 이온은 무조건 존재하지. 맞니?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 용액의 액성에 따라 가지고 염기면 수산화 이온이 추가가 되는 거고 산이면 수소 이온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중성일 때는 수산화 이온도 없고 수소 이온도 없으니 얘가 이온이 2종류, 나머지는 3종류야. 자, 얘들아 잘 들어. 학교 시험에 진짜 문제를 꼬아내면 이렇게도 낼 수가 있어. 자, 내가 HCl 그 다음에 HBr 그 다음에 뭐를 할까? KOH 요 3개를 갖다가 혼합했어요. 그럴 수 있죠. 산염기를 반드시 하나하나만 혼합하라는 법은 없어. 서로 다른 산염기를 총 3종류를 혼합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혼합을 했더니 뭐 몇 ml 써볼까? 10ml, 20ml, 그 다음에 10ml 이렇게 할까? 요렇게 3개를 혼합을 했더니 혼합 용액에 이온이 3종류 있더래요.
너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닥치고 중화점이다. 바로 하셔야 돼. 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농도도 안 나와 있고 부피만 얘기했는데 그 중화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얘들아 잘 생각해 봐봐. 지금 염산은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이랑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지. 그 다음에 브로민화 수소한 같은 경우에는요, 물에 녹으면 수소 이온이랑 브로민화 이온, 브롬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KOH 수산화칼륨은 물에 녹으면 칼륨 이온이랑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반응을 안 했다 손 치면 요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은 하나, 둘, 셋, 넷, 5개 존재해야 되잖아. 5종류 존재해야 되지. 근데 혼합용액의 이온이 3종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내가 산염기를 도합 3종류 섞었는데 그 말은 뭐야? 얘들아 물어볼게. 구경꾼 이온은 사라질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지. 말 그대로 구경만 하기 때문에 얘는 변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이온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밖에 없죠. 근데 5종류 중에 3종류가 남았다는 건 수소 이온도 사라졌고 수산화 이온도 사라졌다라는 얘기지. 아이고 이건 지우면 안 되지. 수소 이온도 사라졌고 수산화 이온도 사라졌다는 얘기지. 그럼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다. 무슨 점? 그렇지, 중화점이란 얘기다. 그러니까 얘들아 이렇게 일반화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서로 다른 산과 염기를 총 N종류 섞었거든. 그지? N종류를 섞었는데 혼합용액에 이온이 N종류일 수도 있고요. N+1 종류일 수도 있죠. 물론 앙금생성 반응과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는 제외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까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혼합용액의 이온이 N 종류면 이거 무조건 중화점이지. 왜? N개 섞었으면 구경꾼 이온이 N 종류이고 수소 이온 또는 수산화 이온이 2종류가 더 첨가가 돼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N 종류의 구경꾼 이온만 남았다라는 건 알짜 이온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건 중화점이라고. 알짜 이온이 소진됐으니까. 근데 N+1 종류, E+1은 뭐가 가능해? 수소 이온 또는 수산화 이온이 가능할 테니까 이거는 중화점이 아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존나게 강력한 그런 풀이법이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해도 하시고. 봐봐 얘들아, 보세요. 지금 여기서 A, B, C, D, E에서 오로지 C만 중화점이죠. 여기 C가 중화점이라고 우리가 방금까지 연습했잖아요. 그런데 산과 염기를 요 실험에서 총 몇 종류 섞었니? 염산 한 종류에 수산화나트륨 한 종류, 총 2종류 섞었지. 2종류 섞었는데 중화점일 때 이온이 2종류밖에 없지. 그리고 중화점이 아닌 A, B, D, E를 보시면 싹 다 이온이 몇 종류가 있어요? 그래, 3종류가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비중화점, 중화점이 아닌 지점에선 내가 산 염기를 2종류 섞으면 이온이 3종류가 있는 거고, 중화점일 때는 무조건 구경꾼 이온만 남아 있는 거니까 이온이 내가 산 염기를 섞은 종류 개수만큼만 있는 거야. 구경꾼 이온만 있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요 고난도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요 중화 반응을 갖다가 마스터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좀 수업이 길더라도 잘 집중해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2번째. 이제 좀 문제가 고이기 시작했어요. 농도가 다른. 그럼 얘들아 봐. 니네한테 표가 이렇게 주어졌어. 보고 알아야 돼. 어디가 중화점? B가 중화점. 자, 이제는 알겠지. 왜 B가 중화점인데? 그렇죠. 온도가 제일 높잖아요. 온도가 제일 높으니까 중화점이야. 변곡점이잖아. 옆에 실험 1번 여기잖아. 맞지? 여기가 중화점이다. 자, 그래서 보시면 봐봐. 중화점일 때는 산과 염기의 농도와 부피의 곱이 일정하지. 그럼 농도와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라는 건 농도와 부피는 반비례한다라는 거니까 산과 염기의 부피비가 1대2면 농도비는 2대1이죠. 농도비는 2대1이죠.
그러면 쉽게 문제를 풀려면 그냥 농도 B 말고 실제 농도 값을 2와 1로 잡으세요.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HCl의 농도가 2래. 그럼 요거는 2개 per ml이지. 뭔 소린데? 1ml당 2개란 뜻이야. 1ml에 2개 들어있으면 HCl이 2ml이면 4개 들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HCl이 4개 들어있다는 건 수소이온 4개 녹아 나오고 염화이온 4개 녹아 나오죠. 아 그래, 혹시 모를 친구들을 위해서 1ml당 2개 있으면 2ml당 4개 있어야 되겠죠? 이게 비율이란 뜻이다. 알겠나? 자, 그 다음에 NaOH는 어차피 농도가 1일 테니까 얘는 나트륨 이온 10개에 수산화 이온 10개 녹아 나오겠지. 그러면 이때 한계 반응물은 수소 이온이니까 얘만큼의 물 분자가 생겼을 거야. 물 분자 몇 개 생겼어요? 4개. 그리고 지금 수산화 이온 6개가 남아 있을 테니까 BTB는 파랑이 되면서 용액의 액성은 뭐가 돼? 염기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혼합 용액에는요. 딱 봐도 이제 알아야 되지. 산염기 2종류 섞었는데 중성이 아니니까 구경꾼 이온을 포함해가지고 용액의 액성에 영향을 주는 이온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B를 갖다가 보시면 B 같은 경우에는 수소 이온이 몇 개? 8개. 왜? 부피가 2잖아. 다시 부피가 4잖아. 농도가 2잖아. 그럼 개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8. 그래. 염화 이온 8개. Na 플러스 8개, OH 마이너스 8개. 개수가 똑같네요. 미안. 땡스. 오케이. 물 분자가 8개. 그럼 여기는 초록 되면서 중성 되겠죠. 중성이니까 구경꾼 이온만 남아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남아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C를 가시면 자, 부피가 6일 때 농도가 2니까 12개, 12개 이렇게 있겠지. 자, 그 다음에 6이니까 얘는 나트륨 이온이 6개고 수산화 이온이 6개가 될 테니까 이때는 한계 반응물이 수산화 이온이네요. 그러면 물 분자는 몇 개 생겼습니까? 한계 반응물만큼요. 6개. 그리고 수소 이온 6개 남았겠지. 수소 이온이 남았으니까 노랑, 그 다음에 산, 그 다음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H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들아, D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볼 필요가 없어요? C가 산성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머리도 좀 가지고 가야 돼. 뭐냐면 C에서 D, D에서 E로 가면 갈수록 산은 많아지지. 근데 염기는 줄어들지. 근데 애초에 C에 염산이 6 있고 수산화 나트륨이 6 있을 때는 이미 산성이지. 산성인데 산을 더 넣고 염기를 적게 넣으면 그건 더 산이고 더 산이지. 그러니까 이런 머리도 니네가 좀 가지고 가야 돼요. 알겠죠? 굳이 개수를 갖다가 뭐 이거 16개, 그다음에 CL 마이너스 16개, 16개, 그다음에 Na 플러스 4개, OH 마이너스 4개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물 분자 4개밖에 안 생겼겠지 뭐. 맞냐? 그래. 노랑에 산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수소 이온, 노랑에 산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수소 이온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다 마무리를 했는데, 자, 그 전에 진짜 완전히 디테일한 것까지 좀 제가 다 마무리를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요. 자, 얘들아, 이 온도 변화에서 중화점 판별 문제 있잖아요. 항상 문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래야 오류가 없어. 온도가 똑같아야 돼. 예를 들어봐. 지금 이 그래프를 갖다가 곱씹어 보면요. 만약에 혼합 용액을 만들 때 산수용액과 염기수용액의 온도가 달랐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건 실험 허투루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생명과학 원 가셔가지고 과학적 탐구 방법에 이제 배우실 건데, 요런 실험을 할 때 초기 수용액의 온도는 다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대조군이라 그러는 거야. 이제 그 변인 통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는 똑같아야 돼. 근데 하나 더 있어. 물어볼게. 니네 이 수용액 와 이러노. 여러분들 그 수용액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비단 물 분자 수만 있을까요? 얘만 있을까? 예를 들어 보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HCl 10ml이랑 NaOH 10ml을 섞었을 때 물 분자가 10개 생겼대요. 근데 이번에는 HCl 100ml이랑 NaOH 100ml를 섞었을 때도 물 분자가 100개, 아유 정신 나갔네. 물 분자가 10개 생겼대. 물어볼게. 위의 경우와 아래의 경우에서 어디서 혼합용액의 온도 변화가 더 클까요? 딱 봐도 알겠지. 무조건 위에서의 혼합용액의 온도 변화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지? 그렇지 얘들아. 어차피 생성된 물 분자 수에 중화 열이 비례할 텐데 열은 똑같이 나와도 데워야 할 물의 양이 밑에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이거 너그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대. 뭐냐면 Q는 CM 델타 T예요. 보세요. Q는 여기서 뭐게? 요 중화 반응으로 치면 중화열이야. M은 뭐게요? 혼합용액의 질량이야. 근데 이 질량이라고 하는 건 부피랑 정비라겠죠. 맞잖아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그럼 밀도 D가 일정하다고 치면 V가 커지면 M이 커지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부피의 정비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 부피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러니까 C는 비열이고 어차피 비열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이 온도 변화라는 건 혼합용액의 부피에 반비례하고 중화 열량, 그러니까 물 분자 수에 비례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야. 물론 요즘에는 이런 것까지는 안 물어보는데 우리가 2022 개정 통합과학이 되면서 수능 문제에서 요 고1 통합과학 중화 반응이 나올 때 요런 혼합 용액의 부피까지도 너희한테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잘 봐. 생성된 물 분자 수가 많을수록 발열량이 많다. 그럼 생성된 물 분자 수랑 온도 변화는 비례관계야. 근데 혼합 용액의 부피가 많아. 그러면 당연히 온도 변화는 어때? 떨어져. 방금 얘기했던 거야. 그래서 혼합 용액의 부피와 온도 변화는 반비례 관계다. 되니? 그러므로 결국은 혼합 용액의 온도 변화는 혼합 용액의 부피에 반비례하고 생성된 물 분자 수에는 정비례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 이렇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렇게 두 가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중화점을 판별하는 방법 두 가지 있다 그랬는데 방금 우리가 온도 얘기했던 거야. 그럼 남은 거 이제 뭐냐면은 전류의 세기로 우리가 측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쌤, 전류의 세기로 어떻게 측정을 하는 겁니까? 바로 전기전도도야, 얘들아. 지금 봐봐. 앞으로 가서 니네 한번 보시면 자, 요 1번 사례 가지고 한번 볼게요. 얘들아, 1번에 A에는 총 이온수가 몇 개죠? 제가 총 이온수를 주황색으로 쓸게요. A의 총 이온수가 몇 개지? 2개, 10개, 8개니까 20개죠. B는요? 4개, 4개, 8개니까 16개고요. C는 12개고 D는 16개고 E는 20개야. 그리고 혼합 용액의 부피는 같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봐. A, B, C, D, E는 혼합 용액의 부피는 같은데 이온 숫자가 중화점일 때 제일 작지. 너그 전류는 왜 흘러요? 이온 때문에 흐르지. 그러면 이온 숫자가 적을수록 전류의 세기도 작겠지. 그래서 오히려 온도하고는 정반대로 이 중화점을 제가 그린 거예요. 중화점일 때 전기 전도도 전류의 세기는 최소입니다. 역시 무슨 점? 변곡점이야. 이런 거 유념해 두라 이런 얘기다. 알겠나 얘들아? 자, 그래서 중화 반응 동안의 전류의 세기는 역시나 이온수가 많으면 비례하고 부피가 너무 많으면 작아지겠죠.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혼합 용액의 부피에 반비례하고 총 이온수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은 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이온수 분자수 변화 전체 이온수 요거 얘들아 봐봐 뭐예요 이거? 1가를 첨가하는 거 얘기한 거야. 2가 첨가하는 거 미리 스포일러 좀 해드릴게요. 2가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기로 하고 1가 첨가할 때는
중화점 이전까지는 전체 이온수가 일정하다가 중화점 이후가 되면 이온수가 증가한다. 요거 진짜 많이 써먹어요. 유념하시기 바라겠고, 생성된 물 분자수는 중화점 일 때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중화점 이후부터는 어차피 한계 반응물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일정하다. 요거까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되었건 그 어떤 그래프가 되었건 변곡점이 중화점이다. 다시 그 어떤 그래프가 되었건 변곡점이 중화점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중화 반응과 관련된 개념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자, 다음 영상에는 요 고난도 예제 문제로 좀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